ETF 시장이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ETF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가 핫한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신규 상장된 ETF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연초 기준 삼았을 때요. 네. 상승률 상위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총 10개의 상승한 탑10의 ETF를 네.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그렇죠. 네.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률 쪽으로 핫했던 ETF 탑10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하면서 대략 느낀 것은 AI 반도체 관련 ETF가 절반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테크 ETF, 그리고 요새 가장 핫한 나라인 일본 네. 대표지수 관련 ETF,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PBR 요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PBR ETF 이렇게 다양하게 10개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위를 보시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라는 ETF인데요. 미국 그 팹리스 반도체 종목들이 가득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수익률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레버리지, 일반 지수를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이긴 하지만 40% 수익률이 올랐고요. 그리고 3위, 5위, 6위, 7위 ETF도 다 반도체 관련 ETF였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반도체 ETF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인버스라는 ETF가 있는데 작년에 유럽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지니까 그 인버스 그러니까 아래로 해서 36%의 수익률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올해 또 엔비디아 굉장히 상승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미국 빅테크 탑7이라는 ETF가 30% 올랐고요. 그리고 일본 대표 지수인 니케이 225처럼 토픽스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그 일본 토픽스 레버리지 2배짜리 ETF가 26%,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PBR 종목이 가장 0.34의 저PBR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나 ETF가 올해 25%로서 국내 ETF에서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잘 가고 있는 게 정말 많네요. 네네. 그리고 또 눈에 띈 게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한 네, ETF가 인버스 아래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래로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 급격히 하락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럽 탄소 배출권 인버스 ETF가 또 굉장히 2위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더라고요. 네. 예상 가능했던 것들, 뭐 AI 이런 거는 예측이 좀 그렇죠. 가능했는데 네. 이 부분에 인버스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죠. 저희가 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1, 2, 3월 사이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핫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지금 ETF 관련한 상품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 비만에 대해서 각 국의 이미지는 어때요? 저희처럼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저도 이제 그 비만 관련된 ETF가 나와서 네. 비만 관련된 그런 리포트를 봤는데 놀랐던 게 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 명 되거든요. 인도가 14억 7천만 명 네. 되고 중국이 14억 3천만 명 되는데 80억 명 인구 중에 10만 명이 비만 환자라고 이렇게 WHO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과체중이 10억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8명 중에 한 그래요. 분은 저도 비만 과체중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8명 중에 한 명은 이제 비만 환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50년간 비만 환자니까 비만과 과체중이 3배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비만 과체중이 76% 전체 인구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67%, 영국 60%.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인구의 절반은 지금 비만 과체중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O 리포트를 봤더니 203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제 비만 과체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저도 비만을 한 몇 년까지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건강 관리, 나태함, 게으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 의사협회하고 유럽연합은 비만은 작년부터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 7월에는 미국에서는 트로아 법안이라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비만 신약을 공공의료보험에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 혜택도 있어요. 예. 그만큼 비만을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공공의료에 넣은 거죠.
그렇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비만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그 시선 자체가 증가하는 게 전 세계 추세다라고 그렇죠. 지금 정리해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건데 그럼 비만 치료제 시장도 그만큼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연결해서 되거든요. 네. 앞으로 시장 성장성은 어떻게 판단되고 네. 있어요? 비만 치료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약 치료제를 GLP-1이라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GLP-1의 치료제는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네. 쓰였거든요. 근데 이 당뇨 치료제인데 써보니까 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인정이 되면서 이 GLP-1 치료제가 지금 비만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이 GLP-1 치료제에 두 개의 큰 약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위고비, 일론 머스크가 네. 트위터에 많이 언급했던 위고비하고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GLP-1이라는 치료제 시장이 1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연간 지금 3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이제 위고비하고 이 제파운드라는 이 두 개의 약품이 이 비만 치료 시장을 두 개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해제라고 부르는데 이제 기술적 해제를 쌓아서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핸드폰을 보면 애플하고 삼성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이 비만 치료 시장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를 만들고 있는 위고비, 일라이 릴리를 만들고 제파운드가 시장을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아까 말했던 비만이 질병으로 인정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노보와 일라이 리스크라는 두 개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그 노보노디스크라는 그 위고비를 만드는 회사가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데 LVMH가 1등이었거든요. 루이비통 발음이 안 되는데 헤네시라고 유명한 명품 그룹이죠. 네. 그게 시가총액 1위였는데 추월해서 1위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이 비만 치료 시장이 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고 단순히 기대감, 어떤 인기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성장성까지 뒷받침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국내에 상장된 관련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좀 집중해야 될. 지금 딱 세 개의 2월 달에 저번 달에 세 개의 ETF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장이 됐고요. 네. 이름도 유사합니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의 탑2 플러스 그리고 코덱스 브랜드만 틀리고요. 네.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의 탑2 이름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KB스타 글로벌 비만 산업 요거는 이제 산업이거든요. 치료제 이제 그래서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ETF와 글로벌 비만 치료제 비만 산업이라는 이렇게 ETF가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담은 종목들은 아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라는 대표 회사가 60% 가득 담겨 있고요. 네. 나머지는 큰 제약 회사들이 들어 있고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는 이제 일라이 노보노디스크를 좀 줄이고 임상 관련된 비만 치료 임상 관련 종목들을 아주 다수 넣었습니다. 그리고 KB스타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플러스라는 ETF는 이제 비만 치료제 앤드 그다음 피트니스 그다음에 운동 기구 관련 회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세 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종목들 완전히 뭐 비슷한 종목도 있지만 좀 틀립니다 비율도 그래서 네. 그 투자자분들이 잘 보시고 나는 좀 더 안전성을 가겠다 그러면 뭐 타이거 글로벌 치료 나는 좀 변동성의 성장성을 보겠다 그러면 코덱스 글로벌 치료제를 나는 산업까지 아루겠다 그러면 KB스타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플러스를 선택해 주시면 요 지금 테마가 2021년도에는 차이나 전기차였거든요. 2023년도에는 2차전지, 올해는 AI.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후에는 분명히 비만 치료제가 큰 글로벌 테마로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미리 선점해 주시면 굉장히 수익률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만 치료 관련해서 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한 종목이라도 보유를 안 하시고 계신데 네. 안정적이다 ETF란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세 개로 나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초입 입문자에게 가장 선호할 만한 건 어떤 걸까요? 세 개 중에서. 네, 대형 제약주가 많이 들어있는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 탑2 플러스가 좀 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시장의 60% 그러니까 전체의 60%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 비만 치료제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나는 변동성을 가지고 싶다. 위로 좀
임상에 투자하는 바이오 같은 느낌을 얻고 싶다고 네. 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도 뭐 탑2 플러스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향에 따라서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세 가지 섹터 있었고 나름의 선택의 기준을 정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민 본부장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여전합니다. 코스피는 0.7%의 상승세를, 코스닥은 0.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은 여전히 기관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강력한 연기금 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